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요약한 영상을 보고 오셨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에너지와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곱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자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화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빛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열 에너지가 중요했죠. 열 에너지가 이제 그 송전선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열 에너지에 대한 손실 전력 공식을 우리가 I 제곱 R의 형태로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전력은 단위 시간당 공급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뜻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특정 시간 동안 얼만큼 생산을 했는지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력의 공식을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E 대신에 VIT를 대입하게 되면은 P는 VI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 때 V는 IR을 여기 V에다가 대입하면은 P는 I 제곱 R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이제 두 공식이 생산 전력과 손실 전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전력을 배웠으니까 실생활에서 한번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이제 켠다고 했을 때 소비 전력이 220W라고 합시다. 하루에 3시간을 쓰고 20일을 쓴다고 치면은 다 곱해주면 됩니다. 220W를 3시간, 20일 동안. 그래서 13,200W시 또는 13.2kWh가 나옵니다. 그래서 13.2kWh는 되게 작은 양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200에서 뭐 많으면 700까지 쓰기 때문에 이제 뭐 TV 말고도 냉장고, 세탁기, 뭐 컴퓨터, 뭐 전기장판, 뭐 에어컨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냉장고도 한번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건 와트시라고 읽고 시간이기 때문에 와트시, 이거는 킬로와트시라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고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만큼 에너지를 썼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전기 요금을 내게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과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력 수송 과정인데요. 전력 수송 과정은 크게 이제 송전과 배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이나 학교, 상가나 소형 공장까지 보내주는 과정을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전할 때는 상당히 고압으로 이제 그 송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220V인데 중간에 올 때는 뭐 76만 5천 볼트까지 이제 고압으로 이제 송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이나 뭐 저항에서는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선이 이제 송전선이죠.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므로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손실된 에너지를 앞으로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래서 손실 전력의 공식은 I 제곱 R의 형태다 라고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 발전소에서 일정한 전력을 생산할 때 이제 우리 집에 전기 에너지가 많이 오려면은 어때요? 이제 에너지 손실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에서 P0라는 전력을 생산했을 때 그대로 이제 집에 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P0라고 생산했고 I0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전히 I0로 계속 전류가 흘러서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 됩니다. 근데 변전소가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전압을 올려줍니다. 변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력을 생산했으나 이제 V0가 아니라 V0를 2V0로 바꿔주고, 그럼 이 과정에서 전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I0가 2분의 1 I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손실 전력은 이제 2분의 1 I0의 제곱배만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4분의 1배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손실 전력과 밑의 손실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4분의 1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압이 n배가 되면은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이제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n제곱분의 1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높임으로써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했던 거를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똑같은 생산 전력 P0를 생산했고, 전압은 이제 V0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변전소가 고장 나가지고요. 그래서 송전 전류도 바뀌지 않고, 손실 전력은 I0 제곱 R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변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제 전압을 2배로 바꿔가지고 송전 전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4분의 1 I0 제곱 R까지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압이 2배가 되면은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만약에 이걸 n배라고 한다면 전압이 n배가 되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손실 전력이 P는 I 제곱 R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이랑 관련된 값을 줄이면 되는데, 뭐 비저항을 줄인다든지 단면적을 줄인다든지, 아니죠, 단면적을 넓혀줘야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 다음에 길이를 이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저항이 작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비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저항이 그 물질 고유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리를 보통 쓰고 있는데 뭐 은이나 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은 금이랑 은으로 교체하면은 이제 저항이 작아지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를 짧게 만듭니다. 도선의 길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거리를 줄여야 되죠. 발전소를 도심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조금 곤란하겠죠, 이것도. 근데 도선의 단면적을 넓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뭐 얇은 도선을 이렇게 좀 두껍게,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고전압 송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도선을 바꾸지 않고도 중간에 변전소만 설치하면은 이제 전압이 고전압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압 송전을 하면은 이제 전압이 커지죠. 전압이 증가하고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고전압 송전입니다. 고전압 송전이고, 아까 76만 5천 볼트로 송전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죠. 그 다음에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해가지고 문제 발생 시에 우회해서 이제 전기를 송전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매립형 지중선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선의 지중화라고 합니다. 전선의 지중화. 그리고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뭐 전기 에너지가 딱 필요한 만큼만 주고받으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답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보고 답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실 이미 앞에서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내용도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